네, 안녕하십니까. 정보관리기술사, 기술사와 관련된 2차 시험 면접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에피소드로 이력카드 작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1차를 합격하신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신다면 정말 아마 눈물이 흐를 정도로 많이 감격을 했을 겁니다. 그만큼 기술사 시험 자체가 어렵고 특히 1차에 합격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시험입니다. 근데 1차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 2차 면접 준비를 하면서 많은 또 우여곡절을 겪게 되는 거죠. 1차의 합격률이 보통 한 10%대 된다면 2차의 면접 때 합격률은 보통 50%는 넘습니다. 하지만 그 50%라는 건 정말 기술사 1차 합격자 중에서 50%이기 때문에 그 50% 안에 든다는 것이 상당히 쉽지는 않은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저는 제가 그 122회 기술사 합격을 하고 더 까먹기 전에 먼저 이 면접에 대한 부분을 강의를 녹음해 놓고 이제 이후에 기술사 필기를 합격하시는 분들이 보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해서 이렇게 영상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네, 일단 합격을 하시면은 이제 하루 정도는 기쁘실 겁니다. 그리고 바로 해야 될 게 이제 면접을 준비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그 첫 번째가 이력 카드입니다. 이 이력 카드에 따라서 실제 면접 때 질문이 달라지게 되고 그 질문에 따라서 결국은 그 면접에 대한 점수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력 카드를 어떻게 쓰는 것이 가장 좋을지 그리고 어떻게 효과적으로 준비를 해야 될지를 많이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저는 그 필기 때 저희가 전략이라고 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답안에 대한 도식화를 뭐 차별화한다든지 나만의 어떤 표라든지 나만의 그 문제에 대한 그 목차를 가지고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 1차 시험에 대한 전략이라면 2차 면접에 대한 첫 번째 전략은 바로 이력 카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이력 카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이력 카드는 기본적으로 내 경력을 작성하는 부분입니다. 그 경력이라는 것은 지금 오래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보통 15년에서 20년 정도 경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고요. 이제 조금 좀 일찍 시작한 분들은 최소 4년 정도의 경력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일단 15년 정도의 경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이력 카드를 작성을 할 때 어, 나를 그 표현할 수 있는 핵심적인 요소를 기반으로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조금 더 차별화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경력이 짧은 그 분들의 경우에는 일단 현재 업무에 대한 부분을 중심으로 하되 키워드가 토픽 키워드가 내가 잘 아는 부분으로 커버가 가능한 하도록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보통 경력이 많으신 분들은 선택을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프로젝트를 진행했거나 많은 업무를 진행했기 때문에 그러한 업무 중에서 내가 잘 아는 부분 그리고 정말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설명이 가능한 부분으로 그 이력 카드 하면 되겠지만은 경력이 짧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그런 부분에서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경력 짧으신 분들은 업무 중심보다는 토픽 중심으로 질문이 나올 수 있는 여지들이 많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키워드들 중에서도 내가 잘 알고 이해하고 있는 부분들을 많이 기술하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근데 자세한 내용 그 이력 카드 작성 방법은 제가 작성했던 이력 카드를 기반으로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이력 카드를 보게 되면 이렇게 양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적사항, 자격 취득사항, 경력, 그리고 세부 실무 경험, 경력. 보시면은 인적사항에는 좀 응용 종목, 응시 자격 종목하고 이름을 쓰게 되어 있고요. 자격 취득사항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정보 처리 기사라든지 그 보안 기사라든지 그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그 자격증을 기술하면 됩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모의 면접을 할 때도 기숙사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뭘 쓸 수 있는 부분이 없냐고 많은 의견들을 주셨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정보 처리 기사도
필기 합격했다가 실기 안 봐서 떨어진 케이스고요. 바로 기술사로 진행을 했던 부분이라서 사실은 조금 걱정이 됐던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경력사항은 지금 보면 크게 5칸을 입력을 할 수가 있고 한 칸별로 50글자까지 맥스 50글자 그리고 그 5칸에 대해서 50글자를 쓸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이 50글자는 띄어쓰기 기준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세부 실무 경력 같은 경우는 500글자, 그래서 띄어쓰기 포함해서 500글자가 쓸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엑셀표는 그 실제 그 큐넷에 가게 되면 경력사항하고 실무 경력을 입력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그 입력 박스에서 글자 수 제한이 있습니다. 그 글자 수 기반으로 해서 이 엑셀이 만들어진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경력사항과 세부 실무 경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경력은 이제 경력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경력을 회사 단위로 할 것인지 아니면 그 업무 단위나 프로젝트 단위로 할 것인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경력을 입력할 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업무나 회사나 또는 업무, 프로젝트 단위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15년 정도의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15년 중에서 5칸을 채우기 위한 방법 보시면은 이 5칸에 있는 것들이 다 각각의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R&D 사업에 대한 프로젝트가 2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1년 7개월로 해서 CRM, 서스 기반의 CRM 솔루션과 금융대출 솔루션에 대한 부분, 그리고 5년 4개월 중에 뭐 기업 온라인 박물관이라든지 부정훈련 관리 시스템, 이 프로젝트들은 사실 따지고 보면 뭐 보통 6개월에서 1년 미만의 프로젝트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근무 연한으로 보게 되면 5년 4개월이죠. 이렇게 배치한 이 주요 프로젝트를 이렇게 배치하는 이유는 내가 했던 업무가 뭐 예를 들어서 10년을 했지만 그 중에서 동일한 업무라면은 그중 일부를 이렇게 꺼내서 그 이력카드에 경력을 남겨놓음으로써 그거에 따른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입니다. 실제 저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 중심으로 업무를 작성을 했다면 그 운영이나 보안 쪽으로 하시는 분들은 보안에 대한 업무 중심으로도 이렇게 작성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많이 쓰는 부분이 첫 번째 줄에는 컨설팅에 대한 부분을 많이 쓰고 그 다음에 PM, PL, 그 다음에 개발. 실제 개발자분들은 그렇게 많이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역순으로 보자면 개발을 하다가 PL을 하다가 PM이 됐고 최종 컨설팅을 하고 있다. 이런 식의 흐름이 가장 그 어필하기 좋은 흐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게 되면 지금 PM이라고 앞에 저 같은 경우는 계속 PM을 했기 때문에 PM이라고 이렇게 해당 업무를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 그리고 프로젝트와 관련된 그 토픽 키워드들을 이렇게 넣어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실제 모의고사, 모의 면접이든 실전에서 이걸 보고 이거와 관련된 부분으로서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사실 여기에 있는 것들이 다 나온다면 가장 좋은 케이스인 거고요. 이 중에 일부가 나오더라도 내가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성공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력사항을 작성을 할 때 제가 지난 강의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흥미 위주로 많이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겐이나 XAI 같은 경우는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되고 있고 인공지능에 대한 부분 자체는 이제 시험에도 많이 나오지만 이제 교수님이나 기술사님도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배치를 했던 부분이고요. 철새 위치알림은 위치 추적이라고 한다면 IoT와 GPS 그냥 유추해도 얘는 어떻게 쓰이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딱 봤을 때는 뭔가 예측 시스템인가 하지만은 누구나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는 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모의 면접을 8번을 하고 실전 시험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은 꼭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경력을 넣은 부분이 약간 히트한 부분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넣었던 부분이 세일즈 CRM하고 금융대출 솔루션. 이 부분을 넣었던 거는 이제 세일즈 CRM 같은 경우는 사스 기반의 웹크롤링이라는 기술도 들어가고 코트 분석 그리고 퍼널 코트 분석을 진행했던 프로젝트라서 넣었던 부분이고요. 금융대출 솔루션은 이제 애자일 방법 넣는 기반으로
해외 본국이 있고 본 회사가 있고 저희가 이제 연구소에 있다 보니까 오프쇼어링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을 좀 더 설명을 하기 위해서. 왜냐면 이제 오프쇼어링 같은 경우는 최근에 트럼프 정부에서 오프쇼어링을 한 자동차 업계에 대해서 세제 혜택 등을 주면서 이제 리쇼어링을 수행을 해서 미국의 경제가 발전을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원격 근무와 그다음에 오프쇼어링, 리쇼어링까지 연계해서 설명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배치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스크럼 자체도 스크럼을 기반으로 한 스크럼과 애자일 방법론에서 스크럼과 많이 비교가 되는 게 XP가 됩니다. 아니면 칸반이 되거나 XP 같은 경우는 개발 중심의 방법론이라면 스크럼은 관리 중심의 방법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스프린트 단위로 반복 수행할 수 있는 부분들을 기반으로 PM 입장에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제가 배치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UI UX 설계를 진행하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된 부분에서 페르소나나 SEO 그리고 반응형 웹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워낙 잘 아는 부분이라서 설명하기 좋았고요. 그 다음에 많이 질문이 나오는 게 이 부정훈련 관리 시스템입니다. 네, 한국고용정보원과 관련된 이제 연계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망연계 부분이 들어가고 이 수강평에 대한 분석이 들어가기 때문에 텍스트 마이닝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전 나왔던 게 이 조류 독감에 대한 부분과 이 부정훈련에 대한 부분 자체가 실전 시험에서도 질문이 많이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이 상위 3개 경력에서 질문이 많이 몰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2개에 대해서도 이제 기존 이제 경력으로 본다면 제가 연차가 낮을 때 했던 일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배치를 했을 때 좀 중요도가 낮게 되는 거죠. 처음에 제가 여기 이 부분을 PM으로 보통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질문이 많이 나오는 게 경력이 이제 2년 넘고 3년 차에 PM을 했는데 어, 어떻게 PM을 한 게 된 거냐 이런 식의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럴 때 제가 이제 했던 얘기는 이제 제가 연차가 낮을 때 PM을 하면서 이제 프로 PM에 대한 역량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다. 그래서 기술사 학습을 시작하게 됐다. 라고 풀었더니 모의 면접 때도 좋은 반응이 나와서 사실은 이 부분을 처음에 PM으로 했다가 이제 흐름상 PL로 해놓고 이 발전하는 형태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변동했던 부분입니다. 이 경력사항에 대한 부분들은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1.1 버전까지 지금 나왔던 부분이고요. 11번을 수정한 겁니다. 최소.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이력 카드를 작성해 놓은 이후에 주기적으로 이렇게 기존 기술사님들한테 선배 기술사님들한테 멘토링을 받고 좀 개선을 해가면서 계속 업데이트를 하시면 실전에서도 좋은 이력 카드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세부 실무 경력은 지금 저처럼 이렇게 2가지를 쓰는 분도 있고요. 아니면 한 가지만을 상세적으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한 가지로 상세로 했을 때는 좀 뭔가 이제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부분이 좀 더 풍부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 CSR 앱은 OCR과 관련되어 있는 그리고 사회 공헌 활동으로서 성과가 명확히 있기 때문에 넣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세일즈 CRM 쪽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스 기반의 솔루션이고 실제 이슈 자체가 많이 있었고 이 이슈에 대한 해소를 이제 체계적으로 진행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혹시 질문이 나온다면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했던 사항입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 역시에도 저도 지금 몇 번을 교체를 했었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정말 100%를 다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이해를 바탕으로 어떠한 질문이 나와도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정도가 돼야지 실제 시험에서도 먹히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글자는 지금 12줄이었을 겁니다. 12줄, 세부 실무 경력은 12줄에 500글자, 그리고 경력사항은 각각 담당 업무는 띄어쓰기 포함해서 각각 50자씩, 50자 내외인데 50자로 최대한 맞춰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50자가 부족하다면 띄어쓰기를 해서 이렇게 50자를 맞출 수도 있고요. 최대한 많은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이 많이 표현이 되면은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실제 면접 때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력 카드와 관련해서 저 같은 경우는 일단 프로젝트 관리자라는 부분으로 컨셉을 잡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많이 했다. 그리고 체계적으로 수행을 했다라는 거에 어필을 하기 위해서 프로젝트 단위로 넣었다면 예를 들어 보안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 보안과 관련된 디테일한 내용들까지를 기록을 하고 나는 어떤 분야의 전문가다라고 그 어필을 한다면 그 부분 역시 이제 질문이 그 예를 들어서 보안이라면 보안 쪽으로, 네트워크이면 네트워크로 몰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럼으로써 내가 더 아는 내용들을 쉽게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력 카드가 그만큼 많이 중요하다라고 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이력 카드를 작성하시면서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거치실 겁니다. 하지만 그 시행착오는 결국에 면접을 준비하는 하나의 단계이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들더라도 꼭 여러 번 반복하면서 선배 기숙사님들에게 의견을 귀찮을 정도로 요청을 해서 계속 피드백을 받고 수정하는 형태로 꼭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면접과 관련된 이력 카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